네, 안녕하세요. 집보코디 시청자 여러분, 안정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직무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직무는 우리 이공계분들이 가장 많이 가시는 곳이죠. 바로 생산기술, 생기라고 하죠. 물론 생산기술도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공정기술이냐, 양산기술이냐 등등 나눌 수 있겠는데 오늘은 좀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산기술 뭐 하는 거냐?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거나 기존 공장을 개조하거나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연구개발이랑 비슷하네요. 완전히 없던 제품을 새롭게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 제품을 조금 더 강화하거나 똑같은 개념인 거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생산 시스템을 설계하고 만들어내는 일, 연구개발단에서 어떤 제품을 이제 새롭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품을 실제 생산이 가능하도록 그 시스템을 설계하고 만들어내는 일을 누가 한다? 생기 쪽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까요? 연구소와 지난 시간에 봤던 R&D 연구소랑 생산 공장을 연결해서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일입니다. 그냥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건 큰 의미 없어요. 고품질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만들어내는 것, 그런 인프라를 까는 것이 누가 하는 것이다? 생산기술, 생기에서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냐? 생산 공장에서 효율적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 설비를 설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생산에 문제가 없는지 품질, 작업성을 선행 검증하고 운영 지원하는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생산기술 여러분들 잘 안 잡히시면 여러분들 제가 찍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서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산기술 전문가다라고 한다면 내가 쓸 수 있는 이 스튜디오 내에서 A라는 프로그램, B라는 프로그램, C라는 프로그램, D라는 프로그램, E라는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5가지 프로그램들을 다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어떤 설비를 세팅하는 겁니다. 조명은 어디다 놔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카메라는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뒤에 백판은 어떤 것으로 만들어놔야 가장 덜 많이 바꿀 것이고 등등, 그러한 인프라 세팅을 기획하는 것이 누가 하는 것이다? 바로 이 생산 기술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감을 잡고 들어갈게요. 자, 이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산 기술 직무란 멘티가 물어봤어요. 뭐 하는 거냐라고. 자, 그래서 이제 멘토분이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생산 기술의 업무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멘토님은 생기가 뭐 하는 거냐면 최적의 생산 라인 설치, 그렇죠? 생산 라인 수리, 그 다음에 유지가 생기의 주 업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니까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라는 말씀입니다. 설명을 되게 잘 해주셔서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멘토님이 카페를 하나 운영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멘토님이 운영하는 카페에는 스탠드형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어디 카페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 카페에 스탠드형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요. 머릿속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형광등이 조명으로 달려 있고요. 카페 가운데는 기둥이 있어요. 사람이 보이지 않겠죠. 근데 이거를 오픈할 당시에 철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둔 카페를 여러분들이 그냥 인수한 거예요. 그런데 카페 주인으로서 일단 요즘에 누가 스탠드 쓰냐? 빨리 천장형, 매립형으로 바꾸고 싶다. 두 번째, 형광등 누가 요즘에 쓰냐? 효율도 안 좋으니까 효율 좋은 LED 조명으로 바꾸고 싶다. 그 다음에 이 기둥 좀 철거하고 싶다. 이 기둥이 없어도 된다라고 한다면 철거하고 싶다. 그게 손님한테도 좋고 보기에도 깔끔하고 테이블도 하나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영업에도 좋겠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에어컨을 스탠드에서 천장형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죠? 형광등은 또 어떻게 해야 LED로 바꿀 수 있는지, 기둥은 또 어떤 업체를 불러서 어떤 인허가를 받고 어떻게 철거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뭐예요? 계획하겠죠. 에어컨은 어떻게 하면 돼? 그 다음에 LED 등은 어떻게 하면 돼? 기둥은 어떻게 하면 돼? 업체가 있겠죠. 업체 컨택하는 겁니다. 실제로 공사를 해서 옮깁니다. 이게 바로 생기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이분께서 말씀해 주시네요. 이해가 좀 되시죠? 어떤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런 인프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실제 실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되면 굉장히 좀 나이스하겠죠. 그 과정에서 건물주인과 협의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천장에다가 매립한다. 그 다음에 이 기둥 없앤다고 하는 것이 큰 이슈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공사할 때 주변 가게에 소음도 일으키니까 양해도 구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협상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조금 더 되시죠? 그런데 또 하나,
카페 장사도 계속 해야 된다. 손님들이 드나드는 시간에는 에어컨 옮긴다거나 조명 바꾼다거나 그다음에 기둥 철거할 수 없잖아요. 손님들한테 피해가 되니까 피해가 안 되는 영업하지 않는 주말, 밤 뭐 이런 때밖에 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생기 사람들이 주말 출근도 많고 주말이 보장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완전히 새로운 공장을 세팅할 때는 뭐 상관없겠지만 기존에 있는 공장, 여러분들 건물 리노베이션 하는 거 좀 많이 보셨죠? 리모델링 할 때 있어서 전체가 다 빠지고 난 다음에 리모델링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 너무 로스가 크니까 조금씩 진행하는 그런 리모델링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죠.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카페는 공장이에요. 공장이고요. 인테리어 변경 계획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생산 조건의 구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주 협의, 그 다음에 주변 가게 양해 보존하는 거고요. 협상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설명을 굉장히 잘 해주셔서 제가 이따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요구되는 인재상은 무엇이냐? 효율성을 생각하는 사람을 원한다. 다른 분의 이제 견해긴 합니다. 효율성을 생각한다. 자, 생산 기술직이 원하는 인재상은 순수한 엔지니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들의 초점을 맞추실 건 뒷부분 엔지니어예요. 자, 연구, 그 다음에 제품 설계 단계에 있는 건 이미 끝났어. 이건 연구개발단에서 끝난 거고 생기 사람들이 고민해야 될 건 뭐예요? 이렇게 하나의 제품이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양산할지, 어떻게 하면 제품을 제대로 잘 생산해낼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쪽이 어디다? 생기라는 거죠. 이 제품에 대한 성능이 뭐 좋다가 아니라 이미 이건 정해졌어. 스펙은 정해졌고 이 고스펙, 이 정해진 스펙의 제품을 안전하고 조금 더 많이 주어진 시간 내에, 주어진 조건 내에서 많이 잘 생산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되는 게 누구다? 생기다. 그래서 엔지니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과학자나 연구자가 아니야. 생기는 엔지니어다. 이것이 생산기술 업종의 근본 자질이다라고 이분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또 일 잘하는 사람은 모두가 원하는 인재상이다. 그렇다면 직무와 관련된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일을 잘할까요? 물론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생기 직무는 아까 봤죠, 여러분들. 내가 이거 정했어요. 그러면 업체 불러야 되죠. 업체랑 내고해야 되겠죠. 건물주인한테 가서 내고해야 되겠죠. 등등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죠. 협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자질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하는 능력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기 쪽 인터뷰를 쭉 보잖아요. 그럼 협업 얘기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나 혼자 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이 부분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말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생산 과정에서 사람을 설득해야 할 일이 많아서 자동차 생산 기술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이런 것들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합리적으로 제품을 양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생기는 엔지니어라고 했잖아요. 이 제품 잘 만들어내야 돼. 사업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 디자인팀과 협의할 일도 많고 협의만 하겠습니까? 갈등도 되게 잦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팀에서 현 공장의 공정으로 생산에 어려운 신차 디자인을 구현해왔다. 디자인만 멋지게 하면 뭐합니까? 이건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물이 새는 경우도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생산 공정을 늘리거나 장비를 추가해야 됩니다. 아니면 야, 도저히 우리 기술로는 안 된다. 뭐예요? 디자인 수정을 요청해야 되겠죠. 제품의 설계를 수정한다? 다 만들어놨는데 다방면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디자인팀이랑 같이 들어가서 협의를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이 프로토타입 제품이라고 하죠. 하나의 제품, 컨셉트 카, 뭐 카가 됐건 뭐가 됐건 하나만 만들어내는 거 의미가 없잖아요. 전시할 것도 아니고 결국엔 이걸 만들어서 세일즈를 해서 우리 회사에 이득이 되게끔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제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생기 쪽의 역할이니까 항상 뭘 고민한다? 양산 가능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항상 협의하고 갈등 상황에서도 조정해야 되고 중재해야 되고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생기가 뭘 고민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투자 비용을 최대한 적게 들이고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시스템 가지고 조금 개선해서 비용을 조금 줄여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걸 고민한다는 거죠. 양산은 많이 할 수 있을지 작업자들의 공수 뭐예요? 일하지 않는 날 이런 것들 최대한 줄여서 최대한 빨리 제품을 양산할 방법은 없는지 등 효율적인 양산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계속적으로 나오죠. 생기는 무엇과 고민한다? 효율적인 양산이라고 하는 단어와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결부시켜 주십시오. 자, 이런 기술적인 문제, 그 다음에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업무를 합니다. 협업도 나왔죠. 또 작업자를 설득시키는 모든 과정을 거치며 하나의 프로젝트가 완성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기에 지원을 하셨고요. 실제 생기의 업무를 하시다 보면서 계속적으로 드는 생각은 사실
똑같은 회사일지라도 각각 부서의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다 다른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생기 입장은 무엇이다? 효율적인 양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본인 팀에 또 KPI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막 위협하고 저해하고 여기저기 공격하는 것들이 많을 텐데 그런 것들 어떻게 하면 잘 방어하면서 효율적인 양산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요구되는 인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가장 힘든 건 사람을 설득하는 일입니다. 설득하는 능력이 좋다면 모든 일이 쉽게 풀리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고요. 모든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임. 연구개발 때도 말씀드렸죠. 사실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은 다 협업이죠. 그래서 특히나 생산 현장은요. 생산 현장은 정말 협업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협업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수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협업 능력 중에서 커뮤니케이션 역량, 즉 의사소통 역량 이런 부분들도 꼭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인크루트에서 제가 매일 잡코리아만 보여드리다가 인크루트에서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공유하면 좋을 생기의 내용이 있어서 한번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필요 역량에 관련한 집중된 내용인데요. 한번 차근차근 볼게요. 자, 생산기술 업무에 필요한 역량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그다음 기사 자격증, 전기, 그다음에 일반 기기 기사 이 질문을 하셨나 봐요. 이 자격증 두 개 취득하는 것이 생산 기술, 그다음에 생산 관리, 품질 혁신, 생산하면 이 세 가지가 이제 가장 메인이 되겠죠. 이런 업무에 취업에 도움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일단 자격증부터요. 전기기사, 일반 기계기사 이 자격증은 취업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냐라는 거는 그 회사 처한 상황마다 다르겠죠. 흔히 일반 사기업에서는 여러분들의 기사 자격증을 보는 것도 있고요. 뭐 안 보는 것도 있고요. 뭐 어떤 분들은 굳이 네가 그 전공을 나왔는데 거기에 뭐 자격증까지 가지고 가냐. 자격증 공기업만 쓰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컨설팅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또 점검하는 게 뭐냐면 기사 자격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마이너스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4학년 되면 거의 다가 막 따잖아요. 특별한 사정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없는 분들보다는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난 따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따고 가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시는 것 같고요. 저도 자격증 갖고 있는 것이 도움된다. 즉 전기 쪽 일반 기계 여러분들에게 전혀 상관없는 전공인데 저쪽이 아니라 여러분들 전공에 맞는 기사 자격증 따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필요한 역량으로 이제 가봅시다. 자, 생산기술 직무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냐는 질문은 세 가지에 따라 다르다. 첫 번째 조건은 어떤 제품을 만들 거냐. 두 번째 조건은 어떤 생산 공정이냐. 세 번째 어떻게 생산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아까 말씀드렸던 회사마다 다르다는 것이죠. 통상적인 생산 시스템 업무를 그러면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 생기에 딱 들어가면 생관에서 만든 생관은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제 계획을 짤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제품을 만들어냈는데 이 제품에 대한 사전 예약을 받았더니 10,000개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생산관리에서 야, 이 제품을 우리가 최대 언제까지 출시 10,000개까지 맞춰야 되니까 언제까지는 뭐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계획을 잡겠죠. 생산계획서를 받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 제품을 효율적인 양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생기에서 받겠다는 거죠. 그럼 이거에 따라서 이 제품을 10,000개를 만들어내려면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이 뭐 10일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하루에 뭐 1,000개씩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관련된 공정을 설계하겠죠. 그게 생기가 하는 거다.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공정, 그 다음에 공정 순서, 그다음에 각 공정마다 각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배치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통계치를 돌려서 그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배치를 한다 하더라도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항상 시행착오가 생긴다.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 계속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공정 내에서 이 시행착오들을 줄일 수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대해서 뭐 SK 뭐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어떤 목표 설정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달성하거나 팀워크 문제 이런 거 발생했을 때 달성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빨리 결론으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알고 싶어 하는 건 뭐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이런 시행착오를 해결했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런 논리적인 사고, 과정, 문제 해결 능력을 알고 싶어 하는 거니까 너무 쉽게 이렇게 결론적으로 뭘 냈습니다가 아니라 이 결론을 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전 그런 부분들을 꼭 언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장에 대해서 늘 지켜봐야 합니다. 공정 개선을 해서 품질, 단가, 공정 시간 등에서 원가 절감이 나오도록 해야 된다. 단순한 원가 절감 아니죠. 균일한 고품질, 효율적인 양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업의 이익이 증대됩니다. 자, 생산 설비를 새로 들여옵니다.
회사의 공정에 맞게 제작, 배치, 최적화시키고 설비들을 관리하고 정비해서 생산이 제대로 되도록 해야 됩니다. 잠깐만 삼성전자의 사례로 갈까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서의 최고의 기술력을 갖추기 위해서 포트 공정에서 EUV 장비를 들여온다고 합니다. 대당 굉장히 비싸다고 해요. 2천억인가? 그렇고 들었습니다. 그럼 그 장비를 딱 들여오면 그냥 이게 빡빡빡 찍어냅니까? 아니잖아요. 삼성전자의 환경에 맞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걸 누가 합니까? 생기 쪽에서 하겠죠. 이해되십니까? 어떤 장비를 들여와서 우리 회사에 맞게 세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최대한 빨리. 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니까. 최신의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면은 또 거기에 맞게 역시 각각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역량도 올라가야 되겠죠. 전문성도 키워야 되니까 계속적으로 공부해야 되겠죠. 자,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생기 쪽에 있어서의 업무 역량은 첫 번째 분석을 잘해야 돼. 두 번째 항상 나오고 있죠. 문제 해결 능력. 시행착오 계속 겪는다고 했습니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또 판단을 좀 빠르게 해야 돼요. 기존의 방식이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그럼 이런 것을 벗어나도 아니면 약간 좀 다른 방식을 대입해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유연성도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한테 유연성을 조금 요구한다라기보다는 저건 나중에 좀 갖추시고요. 일단은 분석력과 문제 해결 능력부터 갖추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생산기술 담당자는 늘 설비를 체크해야 되겠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꼼꼼함 필요할 것 같고요. 혼자 일할 수 없다. 같은 팀원, 생관팀, 생산팀의 사람들과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 해외에 생산 현장을 둔 회사도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에서는 외국어 능력 중요하다. 왜? 외국에 여러분들 생산 라인 쫙 깔아놨어요. 생산 라인 또 아니면 새롭게 설치해야 돼요. 그럴 때 해외 출장 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해외여행상 문제가 없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에요. 그 다음에 현재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엔지니어이신 분들이지만 외국어 역량, 외국어 능력, 보유 능력, 구사 능력이 좋다고 한다면 더 많은 기회를 잡으실 겁니다. 자, 생기팀은 프로젝트를 또 관리하는 팀이다. 그래서 비용, 인원, 공장 안에 있는 설비까지 관리하는 팀이다. 생기는 생산에 관련된 모든 것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비용 및 인원 관리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기술은 생산 공정에서부터 설비까지 현장에 손 안 가는 곳이 없다. 공정, 설비, 정비, 개발 등 당연히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 합리적 양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신 기술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자, 오케이. 이번에는 생산기술, 역시 포스코에 있는 재선부에 계신 매니저님의 사례를 하나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업무 소개해 주십시오. 재선부 엔지니어 업무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장 엔지니어가 있고요. 기술개발과에서 현장을 서포트하는 엔지니어, 즉 공장 엔지니어와 서포트 엔지니어 두 가지가 있다. 재선부는 보직을 순환하기 때문에 둘 다 경험할 수 있어서 재선 전반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다. 자, 재선부 공장 엔지니어, 현장 엔지니어 여기 뭐 하는 거냐? 원료, 소결이란 말이 어렵죠. 제가 찾아보니까 분말체를 적당한 형상으로 가압 성형한 것을 가열하면 서로 단단히 밀착하여 고결하는 현상입니다. 철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렇게 뭔가 단단히 밀착해서 굳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루 공장에서 물류를 조정하며 고루에서 연료, 원료를 생산하며 최종적으로 고루에서 용선을 만드는 공정을 관리합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뒷부분만 초점 보세요. 물류를 조정한대요. 그 다음에 연료나 원료를 생산한대요. 그래서 공정을 관리한다라고만 파악하십시오. 용선은 뭐냐? 고루에서 용선을 만든다. 바로 용광로로부터 나오는 녹은 선철, 즉 녹은 철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 그 보시면 주황색 물 있잖아요. 막 그 마그마 같이 생긴 그런 것들을 보시면 그걸 용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당신이 하고 있는 업무가 가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재선부 기술개발과에 있어. 잘 모르겠어. 근데 여기서 뭘 하냐면 CO2 배출 거래권 업무. CO2를 많이 배출하면 뭔가 사와야 되잖아요. 적게 배출하면 그만큼 덜 사도 되겠죠. 이해되세요? 돈을 덜 쓰거나 돈을 벌 수 있겠죠. 용선 품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자, CO2 배출 거래권 업무는 최대한 CO2 발생을 최소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CO2 발생을 최소화시키면 추가적인 비용들, CO2로 나가는 비용들을 줄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적으로는 짧게 봤을 때는 용선 원가를 저렴하니까 강판 가격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겠죠.
이 원가, 강판 하나 만들어 가는 거에 대한 원가에 대한 하나의 부분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가격 자체에 대한 경쟁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 그게 내 일이 가치 있는 이유야. 거시적으로는 CO2 배출량 줄이잖아. 그러니까 나 뭐 하는 사람이에요? 환경 보호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포스코가 얼마나 친환경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까지 널리 알릴 수 있다. 그걸 내가 하는 거다. 그래서 가치 있는 업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용선 품질로 갈까요? 용선 품질 관리 업무는 후공적인 제강과 관계 있는 업무. 제강은 철을 만드는 거잖아요. 제강이 원하는 품질 범위의 용선을 생산하기 위해 품질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업무다. 그런데 제선에서 용선 품질이 확보되어야 제강 갔을 때 조업 부하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가격도 낮추면서 고품질의 강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포스코의 품질 면에 있어서 원가 경쟁력에 있어서 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잘 뽑아내야 된다. 그래서 내 업무는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참 포스코 분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 느꼈지만 말씀을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이 생기 쪽의 업무의 비전은 무엇이냐? 저는 세계 최고의 제선 기술을 가지는 공장장이 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너무나 개인적인 걸 말씀하셨네요. 그래서 나는 제선 조업을 바라볼 수 있는 관리자가 되기 위해 업무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라고 정말 본인이 생각하는 내용 좀 말씀하셨네요. 요 내용 잠깐만 좀 얘기하면 사실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이렇게 좀 얘기하면 시험 가서 그건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 보여드렸던 포스코의 어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과 좀 연결시키고요. 이런 내용들은 가급적 지양하자 하는 측면을 좀 보여드리고 싶네요. 실질적으로는 이럴지라도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이번에 SK 인천석유화학 쪽에서 생기 업무 하시는 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십시오. 생산기술팀에 계신 분이고요. 화공 전공하셨네요. 화학공학 전공하셨고요. 정유공정의 일부 지원 업무, 탱크 설계, 폐수 처리장 관리, 각종 환경 이슈. 정리하자면 나는 탱크 업무, 폐수 처리장 업무, 그다음에 환경 이 세 가지를 담당하고 있는 생기 쪽에 있는 과장입니다. 팀의 역할, 공장 운영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술적 사안들을 다 다룬다. 설비들을 가지고 공정을 만들거나 공정을 설계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필요한 기술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운전의 기술적 지원과 설계를 주로 맡아서 합니다. 하루 일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분은 좀 디테일하게 나누셨어요. 연간과 하루로 나누셨습니다. 연간 일정. 여러분들 기업 가면 이렇게 좀 짜요. 한번 보시죠. 연초에는 일단 계획을 받겠죠. 그 다음에 뭐 또 받습니까? 평가표도 받습니다. 그래서 보고하기 전에 경영지침을 맡고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 세부적인 계획을 짜겠죠. 승인받은 다음에 투자 사업에 대한 계획 만들어서 일단 다 세팅이 돼 있잖아요. 그럼 각 운전부서에서의 개선점을 받아서 일단 KPI가 그럼 이런 문제들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더 개선시켜서 더 나은 제품을 잘 생산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니까 고민하고 설계해서 계획 수립하겠죠. 이렇게 연 초중반까지 가고 연말에는 우리가 과연 계획했던 대로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 보고하고요. 투자 사업도 마무리합니다. 하루 일정은 출근해서 일단 내가 없는 동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거기 계신 분들과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상황을 파악한다라고 하네요. 이게 나 혼자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또 보고할 여지가 있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팀장이나 임원에게 보고하고요. 현장에서 보고되는 이슈들도 확인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설계하거나 뭐 시뮬레이션 돌리거나 그 다음에 각종 행정 업무, 어떤 행정 업무? 보고서 작성해야 되겠죠. 자료 조사해야 되겠죠. 기술평가 등 해야 되겠죠. 하루가 정말 금방 지나간다고 하네요. 꼭 필요한 소품이 있다면 생계 업무 하시다가 꼭 챙기시는 소품이 있다고 한다면 펜과 수첩 의외죠. 왜냐하면 항상 적어놔야 된다고 해요. 생기팀은 공장 운영에서 발생한 모든 기술적인 사항에 관여하는데 공장이 뭐 요만하겠습니까? 10평 되겠어요? 아니죠. 어마어마하죠. 내가 맡고 있는 범위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일일이 기억 못합니다. 다 적어놔야 됩니다. 업무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적어두지 않으면 까먹어요. 적어야 산다. 그래서 여러분들 꼼꼼함, 메모, 뭐 거창한 걸로 가지 마시고요. 그냥 메모 열심히 한다, 잘한다 이런 거 말씀하시면 됩니다. 입사 전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역량은 뭐냐? 전공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전공이 화공인데 내가 과연 잘 알고 있나? 각 단위 공정에 대한 전공 지식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나는 어떻게 보면 학점은 시험 문제를 잘 풀었기 때문에 받은 것이지 또 이런 과목들이 유기적으로 다 정리되어 있지 않은 건데 한번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음 입사 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은 무엇이냐? 글쓰기. 메일을 주고받거나 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러니까 글쓰기가 좀 이분은 약간의 좀 그건가 봐요. 약점이신가 봐요. 일을 한다는 게 글을 주고받으며 진행되거든요.
간단 명료하게 핵심을 짚는 능력, 쉽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생기직무뿐만 아니라 모든 직무 정말 중요한 기본이 되겠죠.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대화를 잘하는 것. 결국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을 하는 거니까요. 아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말과 글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생기 쪽뿐만 아니라 이공계이신 분들이 사실 이게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지식들을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이해하고 있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취준을 할 때 뭐가 제일 많이 힘드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글과 면접장 가서 PT 면접할 때 말, 이 부분. 그래서 저는 이게 이공계 분들한테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또 실제 업무 때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취준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된다? 많이 써보시고요. 특히나 면접 때가 다가올 때는 많이 입 밖으로 내뱉는 그런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면접도 있던데 해외로 나갑니까? 공정에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이벤트들이 있다면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례? 공장 증설, 그 다음에 신규 기술 도입, 학교 참석 등등 이분도 많이 다녀오셨네요. 신규 설비 잘 만들고 있는지 회사 측이 요구하는 사항 잘 협의하기 위해서 또 신기술 서칭할 때도 나가니까 외국어 역량은 좋으면 좋아요, 여러분들. 외국어 보유 역량, 외국어 구사 능력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자, 생각만 했던 공정이 눈앞에 그려질 때는 자부심 느낀다. 그러니까 생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짜잖아요. 머리로 짜서 이제 실제 구현했는데 잘 제품이 양산된다면 그만큼의 보람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 개발한 공정의 시운전이 성공적으로 돌아갈 때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이게 진짜 되네? 라는 생각과 함께 밀려오는 짜릿함, 망했다라는 생각도 밀려들 때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연계발이랑 좀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혼자서는 절대 못합니다. 팀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다 같이 팀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셨네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봤던 생산기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전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효율적인 양산이 될 수 있는 엔지니어의 역량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것입니까? 혼자서는 못합니다. 같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가치의 가치를 아는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굉장히 생기는 범위가 넓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산업 쪽, 기업 쪽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좀 보시고요. 디테일한 추가적인 여러분들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즐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직무로 더 좋은 시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